안녕하세요. 메이커 특강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 조명 만들기 2차 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실루엣 카메오 학습이고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노트북 준비해서 차근차근 따라하면 오늘 학습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시에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기억하시죠? 어떻게 스토리가 구성됐는지. 자, 오늘 2차 시에는 자, 온라인 수업으로서 실루엣 카메오 프로그램 설치 및 기초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3차 대면 때 우리는 한 공간에서 스토리 표현하기 그리고 그것들을 조명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행할 걸로 예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언급해보면 이렇게 했었죠. 첫 번째, 스토리 알아보기,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줬고요. 그를 통해서 스토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스토리 구성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뭐 일기라든지 읽었던 책이나 동화들, 그죠? 그런 것들, 누군가한테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뭐 이렇죠? 옛날 옛적에 뭐뭐가 살았어요 라는 것들처럼 자, 그런 스토리 구성하기를 해봤고 다음에 스토리 표현하기를 했습니다. 즉 구성하기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글로써 기승전결을 표현하고 써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 뭐 디테일한 형태의 소묘가 아니라 단순한 실루엣 형태로 그림자 형태로 만들어진 그림, 단순 그림으로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주인공, 조력자, 반대자, 배경 이런 순서대로 나열시켜 놓은 다음에 잘 중첩해서 하나의 조명이 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자,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스토리 만들기가 완벽하게 이해됐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었고 다음 그림으로 잠깐 그려봤다 정도까지를 마스터했다고 하면 지금 하는 요 두 번째 타임에서 기계적인 프로그램적인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세 번째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정상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들이 잘 진행돼야 될 것들이고요. 만약에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자, 한 번쯤 더 봐서 이야기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펼 것인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 아이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단한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못 쓴다 하더라도 주제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 주제에 부합된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서 몇몇 요소들을 분리시켜서 나중에 구성해서 나름 독특한 스토리 조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런 주제로 스토리를 꾸려보고 싶다라는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도 첫 번째, 실루엣 카메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기초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룰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고 마지막에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차근차근 잘 따라와지만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루엣 카메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실에 있는 실루엣 카메오는 옛날 거라 버전이고요. 자, UI는 최신 버전이겠죠. DIY 커팅 기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종이, 뭐 섬유, 스티커 이런 것들을 커팅하기도 하고 또 형압 누르는 거죠. 엠보싱처럼 누르는 기능도 있고요. 박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긴 게 뭐 우리가 쓰는 잉크젯 프린터처럼 생겼죠. 똑같이 종이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잉크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칼날이 있어요. 또 누르는 기계가 있어서 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를 잘라주게 돼요. 그래서 그 자른 것을 우리 간혹 우리 주변을 쭉 보면은 시트지로 글씨들 새겨서 붙여놓은 스티커들 많이 보죠. 메뉴판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요 실루엣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른 것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자른 것들을 붙여서 마무리 짓는 거죠. 자, 그렇게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르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글이나 글씨, 텍스트 자료 같은 경우는 실루엣 카메오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써서 배치해서 자르기 할 수 있고요. 자, 간혹 그림 같은 경우도 제공해주는 그림도 활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접 그림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다양한 방법의 어떤 시도와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들, 다양한 분야 활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 보는 것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꽃들이죠? 단순한 꽃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꽃들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그렸다고 봅시다. 그릴 수 있죠. 우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루엣처럼 그림자처럼 그렸죠. 단색으로. 펜이라든지 연필로 그린 다음 채색을 통해서 풀 수 있고요. 또는 검정색 네임펜이나 마카를 통해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음영의 구분이 명확히 되면은 추후 이것을 자를 때 조금 더 잘 잘릴 거고요. 의외로 손으로 그렸을 때 나름 거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안에서 잘 인식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지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그린다고 하면 저기 보이는 검정색 부분이 커팅돼서 남는 부분 또는 외곽 부분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트지를 작업한다 그러면 시트지를 집어넣고 저기에서 까만색 부분의 외곽선을 칼로 잘라라 라고 명령을 준 다음 그 자른 것을 다시 띄어서 우리가 붙이고 싶은 공간에 붙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스티커가 되겠죠. 자,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실루엣 카메라를 활용합니다. 뭐 이런 단순한 그림들, 그런데 조금은 디테일한 형태가 필요하겠죠. 어떤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대신 외곽의 윤곽선이 명확한 것들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애들 보면은 땡땡이 선이 되어 있고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칼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쭉 자르다가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럼 얘 잘 분리되지 않겠죠? 자, 그런 것들 염두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조금 외곽선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뭐 이 그림의 전제는 우리가 1차 시 온라인 수업에 배운 것, 이야기 만들기, 그 안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나 조력자나 반대자나 또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만든 그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단순한 게 좋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야기 안에서 표현된 그림은 단순하게 그린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꼭 넣고 있기 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뒤에 보니까 겨울 같아요. 그쵸? 얘는 사실 페이퍼 조명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과연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1차 시에 봤던 어린 왕자 한번 예시를 본 적 있죠? 걔처럼 이렇게 외곽선이 있는 구멍 뚫린 그래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 안에 6번째 배경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서 중첩을 할 수 있죠. 겹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일정하게 겹치지만 어떻게 겹칠 수 있어요? 약간 회전을 한다든가 위치를 살짝 바꾼다든가 그런 겹침을 하고 요 마지막 뒷장에다가 조명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추가되면서 자, 여기엔 종이가 여러 개 겹쳤으니까 어두울 거고 점점점 밝아지겠죠. 그에 따른 형태가 더 재미있게 나타날 것이고 단순한 형태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모호한 밤하늘 밤 오로라처럼 보이는 밤에 여기 트리죠 트리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외곽선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사실은 이 아이는 같은 크기 내지는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의 다른 크기예요. 그러면 이 모양 하나 만들고 크기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커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프로그램 학습할 때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 보니까 얘는 자, 외곽이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배경 5번째, 그리고 요 안에 소스들이 있죠. 6개. 자, 이렇게 종이를 자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배경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 요 테두리 있는 요거 하나에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야 되고 얘는 앞에서 봤던 그림과 다르게 어때요? 그림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면 서로 다른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림 하나, 우리 이 외곽은 빼놓고 얘만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그림이 필요하고요. 겹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찍어서 나중에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은 자르고 자르라라고 명령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외곽에 있는 것도 자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안쪽에 보면은 자, 언덕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얘도 그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붙이면 되겠죠. 별도 붙이고 구름도 붙이고 그런 다음 맨 뒤에다가 조명을 딱 쏘면은 아주 재미있는 묘한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사실은 채색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채색은 배려해 두고요. 그냥 단색의 형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 둘, 셋, 네 개 구멍 뚫은 거. 근데 크기 다르고 모양 똑같아요. 하나만 그리면 되죠? 자, 인어공주 같아요. 그리고 돌고래 한 마리 있고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려가지고 자른 다음에 붙여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자, 이 아이는 앞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얘는 문양을 팠어요. 아직 그래픽이기 때문에 판 건 아니지만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양을 하나 만들게 되면 얘를 반전시켜서 카피한 다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문양들이죠. 그리고 안에 월계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로 자르는 게 기계가 잘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세히 보면은 소녀가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새도 있네요. 무엇인가 이 안에 갈망하거나 염원하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 같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가장 쉬운 거 이런 거 쓰이죠. 쉽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효과가 잘 날 수도 있지만 잘못 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보니까 하트예요. 하트인데 정형화되어 있는 하트는 아니고 좀 자유로운 하트죠. 어떤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종이는 그냥 화이트 종이이긴 하겠지만 뭐 그 종이 이외에 다른 종이를 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화이트가 기본입니다. 왜냐면 뒤에서 LED가 비쳤을 때 빛을 좀 투과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종이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색 종이만 사용할 거고요. 자, 만약에 욕심 난다고 하면 그 종이에다가 네임펜으로 좀 이쁘게 채색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얘기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종이를 잘랐겠네요. 뒷배경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을 겹쳐서 만든다. 사실은 이걸 만들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종이를 완벽하게 붙인 게 아니라 뒤에다가 보이지 않게 이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음 종이와 이 종이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자, 그 공간은 또 빛이 잘 투과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1mm나 2mm 정도 되는 우드락, 우드락을 잘라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 거고 그 프레임에다 종이를 붙일 겁니다. 뭐 딱풀로 붙일 수도 있고요. 오콩풀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의 테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거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방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아이들과 같이 하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해요. 칼 다루기 힘들고 가위는 살짝 쓸 수 있죠. 그래도 그런 위험한 것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게 실루엣 카메라라는 기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 한번 처음 접하는 것이 어렵지 이걸 자주 쓰게 되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칼로 안 자르고 기계로 자른다.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쓰는 이유이고 또 하나 디테일하게 자를 수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실루엣 스토어라고 아니면 여기 주소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다가 실루엣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실루엣 카메오라고 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자, 이 사이트 꼭 들어가서 접속해 주기 바라고요. 접속하면 이렇게 실루엣 스토어라고 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죠.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서 실루엣 스토어 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자, 사이트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자, 실루엣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여기 고객 지원이라고 있고요. 고객 지원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앤 매뉴얼 다운로드라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요 사이트고요. 요 사이트. 자, www.silhouettestore.co.kr 자, 들어가서
아니면 구글에 가서 실루엣 스토어라고 치면 검색하면 이렇게 사용이 뜹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자, 상단 메뉴에 고객 지원이라고 있고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품 설치 및 등록 있고요. 실내 사용자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다운로드 있죠. 우린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에 뭐 윈도우 7이라든지 10이 깔려 있다면 대부분 다 64비트일 겁니다. 64비트. 그러면 여기 부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되어 있죠? 최신 버전. 뭘 다운로드 받을 거냐면 아마 맥북이나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윈도우즈 다운로드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60비트 다운로드 받는 안 깔린다고 하면 32비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아마 64비트 까시면 다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까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64비트라고 했어요. 자,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면은 컴퓨터 상에서 내 컴퓨터에 오른쪽 마우스 들어가 속성 들어가서 정보로 들어가면 내 컴퓨터에 몇 비트의 윈도우가 깔려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4비트 되어 있으니까 깔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을 까세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게 쭉 나오고 마지막 마침까지 들어가서 설치를 마치면 돼요. 자, 이해했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루엣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작동하고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노트북에 깔려 있고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3차 대면에 과학관을 오셔야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깔게 되고 실행을 하면은 뜨겠죠. 저는 4.4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실루엣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이 아이를 딱 오픈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보면 뜨나요? 이런 화면이 뜰 거고 뭐 위에 보니까 메뉴바들이 있고요. 뭐 프린트도 있고 새창도 있고 옆에 툴바도 있고 이제 옵션 바들이 존재합니다. 디자인, 스토어, 라이브러리, 보내기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는 뭐냐면 지금 디자인이라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디자인 상태고요. 처음 오픈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뭘 넣냐면은 우선 기계에다가 넣어야 될 매트가 있어요. 이게 매트의 사이즈인데 저는 까메오 2가 있어가지고 2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과학관에서는 공방에서 쓰는 거는 더 상위 버전이니까 그때 아마 USB로 세팅하면 바로 인식이 돼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커팅 매트는 뭐 자동 아니면 사이즈에 대한 것도 세팅해 주면 되고 뭐 미디어의 크기도 이 사이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크게 이제 기계를 연결해 놓고선 프로그램 깔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깐 상태에서 기계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기계가 세팅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저도 한번 노트북 들고 가서 얘를 세팅해 봐야 돼요. 제 컴퓨터에도 이렇게 깔려 있지만 그래서 처음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짜고 다음에 짠 스토리를 가지고 간단한 형태의 실루엣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전체가 다 하나로 중첩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모양의 그림이겠구나. 아까 우리 본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보이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림으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 작업으로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즉, 한 판에 그려놓고 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분리해서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작업하는데 수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실루엣 카메오를 좀 더 잘 다룬다, 능숙하다 그러면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스토리를 통해서 그린 그림을 나중에 분리해서 얘 그려보고 얘 보고 그려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래픽키를 잘 다룬다면 지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그려볼 거고 걔를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자,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자,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찾아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있네요. 엄청 크죠? 자, 이렇게 하트하고 이상한 형태의 이런 요소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큽니다.
가져왔을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줄여야 되겠죠? 모서리 잡고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모서리 잡고 당기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 때 어떻게 떠요? 옆에 치수가 뜨죠? 여기 보니까 세로가 260mm니까 26cm라는 뜻이고요. 가로가 182.4니까 18.424 그죠? 센티미터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줄이거나 키울 수 있고요. 또 위에 잡고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회전 가능하죠? 자, 아마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손으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다음에 그림을 조명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이렇게 흑백 음영으로 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필터들 있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카메라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촬영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이메일이나 또는 연결을 시켜서 카톡으로 보내서 컴퓨터, 노트북 안에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파일 열기로 해서 가지고 온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고요. 가져온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쓸 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선 얘를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우리 까맣게 칠해놓은. 자,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에 쭉 가다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추적창 열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를 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투사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투사 영역 선택 클릭하고 나는 얘를 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단색 영역 채우기라고 생긴 옵션이 됐어요. 됐죠? 다음 쭉 밑에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난 투사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사나 외부 모서리 아마 투사를 눌러볼게요. 투사 누르니까 변한 게 없죠. 다음 이 그림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뭐가 생겼어요. 빨간색 이 아이의 외곽 빨간색이 생겼는데 저는 칠을 잘못 칠해서 가운데 흰색이 희끗희끗 있다 보니까 여기 흰색들이 점들이 생겼어요. 자, 이 뜻이 뭐냐면 이 아이는 좀 확대해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실루엣 기계에다가 카메오 기계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이 잘리는 부분이에요. 커팅되는 부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조금 편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놓고 메뉴 중에서 쭉 내려가 보면 요 밑에 수정창 열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주고 수정창 열기 누른 다음 해제 누르면 자,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선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삭제할 것들은 삭제하거나 기타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 얘는 조금씩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봐야 될 것들이고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차, 빼기, 자르기, 수정하기, 선 분리하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얘를 지워 볼게요. 지우는 건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누르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자, 키보드에는 지우기 누르면 되겠죠? 다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칠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연필선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 기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가운데 채워져 있는 까만색을 인지하게 돼요. 까만색을. 그래, 똑같이 또 추적창 열기에 들어간 다음 투사형을 선택해서 UI를 이렇게 선택하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투사할 거야. 그런데 투사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이 테두리가 아니라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라인이 필요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수정할 수도 있지만 자, 지울 거고요. 키보드에서 델리트 누르면 돼요. 다시 한번 투사 영역 선택. 자, 여기 보면 외부 모서리 투사가 있어요. 있죠? 얘를 클릭하고 얘를 이동시키면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짠,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은 외부 모서리가 있죠? 자, 이게 투사형으로 바뀝니다.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편집하는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편집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키운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트 편집이 있고 단순화를 누르게 되면 이 선들이 조금은 단순해져요.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죠. 곡선들이 부드럽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다면 얘는 지워주고 델리트 누르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가 만드는 실루엣 어떤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으면 여기 박스 보면 클릭 드래그 해주면 자, 박스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박스의 크기가 선택들 클릭하고 박스 크기 다시 한번 자, 툴바에서 네모 클릭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면 박스의 크기가 있어요. 이 크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라 주면 될까요? 나중에 자르고자 하는 어떤 박스의 크기를 맞출 수 있죠. 자, 위에다가 메뉴바에 한번 명령을 입을게요. 가로 240mm예요. 세로 240mm.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칩시다. 그러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릴 부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잘린 부분 떼내면 이 안쪽만 남겠죠. 자, 이렇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 보내기가 있어요. 보내기.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프린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린 지금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보내기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작업해서 프린트하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자, 나는 얘를 하나는 이렇게 할 거고 하나는 좀 크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엇갈리게 자를 거야. 아니면 살짝 돌릴 거야. 그럼 얘랑 얘를 선택한 다음에 또 컨트롤 C, V 해주고 자음시 하나 만들어 놓고 뒤로 빼주고 그죠? 그다음 얘랑 선택해서 이렇게 가서 대보고 오 괜찮네. 그러면 요 아이 프린트해서 잘라서 만들고 다음에 요거 옮겨주고 이쪽에 있는 애들 클릭, 시프트, 클릭 두 개 선택해요. 동시 선택할 때는 선택 툴 클릭하고 클릭 키보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돼요. 이렇게 놓고도 자르고 할 수 있죠. 자, 보내기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뭐 자르기 영역, 강도. 저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컬러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기계는 자동이니까 세팅해주면 되고요. 강도하고 통과 높이 한 다음에 보내기 얘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저는 아직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없으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디자인 가려면 여기 디자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됐나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실루엣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선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라인을 따고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실루엣 스튜디오로 불러들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촬영하고 단색으로 촬영한 다음 불러들여서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아까 크기 조절하고 추적창으로 추적해서 그쵸? 투사형에 선택한 다음에 크기 조절한 다음 위치 잡고 보내기에서 자른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한번 집에 있는 노트북에 프로그램 깔고 단순하게 그림 그려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다양한 그림 그려놓고 아까 실루엣 스튜디오로 데리고 가서 하나씩 잘라보고 또 그 안에서 투사 영역 설정해가지고 라인 만들어보고 해보는 걸 여러분들이 2차 시에 이 강의를 듣고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오늘도 2차 시 수업 수고하셨고요. 꼭 프로그램 잘 까셔가지고 노트북에 세팅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스터 돼야지만 우리가 3차 시에 대면 수업했을 때 만나서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그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학습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을 못 만들 수 있어요. 고로 2차 시에 나왔던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할 건지 연습도 해보고 또 사진 촬영도 잘 해보고 단색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라인 만들기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했고요. 자, 3차 대면 때 나올 때 꼭 노트북 들고 나오시기 바라요. 전원선하고 마우스도 잊지 마시고요. 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